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한 달을 맞은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해석될 만한 이 돌발 발언을 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쟁이 끝나는 그런 그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다. 또 심지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 또 러시아의 체제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체제 변동이라면 이제 푸틴의 실각 또는 그 푸틴의 아예 그 체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향한 연설에서 연설문에도 없던 그런 언급을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즉각 러시아 또는 어느 나라의 정권 교체, 체제 이 변동도 미국은 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농담, 조크 속에 진심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서 좀 푸틴을 내쫓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속내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희망적인 것 중에서 역시 종전 협상이 타결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터키가 나토 동맹국인데 지금 중재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표단이 처음으로 터키 동맹국의 중재 아래 이스탄불에서 대면 협상을 내일부터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종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좀 계속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고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전쟁이 좀 또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러면은 확전의 위험도, 확전의 위기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휴전될 수도 있고 또 확전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곧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내일부터 터키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립국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립국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나토 가입, 동맹 가입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한다는 건 러시아의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논의할 용이 있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협상 타결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에서 중립국화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립국화를 공식 선언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철군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이를 입증을 찬성하는지를 그래야만 찬성해야만 유효하다. 네. 그리고 제3국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나토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중립국이라고 하면 안전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 조건을 내걸었고요. 네. 또 러시아가 요구한 것 중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두 가지가 있는데 비무장, 중립국이라고 해도 무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네네. 스위스 같은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비무장화라는 거는 좀 힘들고 또 나치화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건데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명분의 하나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지역의 돈바스 지역이나 그런 데서 나치 깃발과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를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의시거든요. 네네. 유태계로서 그의 부모, 아버지 가족이 지금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되는데 무슨 나치 쪽을 추구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러시아의 그 궁색한 그 명분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뭐 비무장 또는 그 있지도 않은 탈나치화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뭐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접점을 찾아갈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종전 협상에서 그 타결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더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인가요? 크림반도를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돈바스 지역이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두 군데의 자치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두 군데 자치공화국이 돈바스 지역은 반군, 러시아에 분리해서 러시아에 합병하기로 바라는 그런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그 반군 지역, 반군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공화국은 94%를 그 점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도네스크라는 또 공화국은 한 절반 정도밖에는 그 반군들이 지배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것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주민 투표를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 쪽에 붙겠다라는 의견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고받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도 확전될 위험성도 여전히 높고 또 그럴 경우에는 무리수를 두는 푸틴 정권의 내부 식각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성격상 그냥 순순히 지금 뭐 러시아군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가 지금 15,000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죠.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탱크, 헬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병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보급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군 병사들이 장성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다음에 그 탱크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전투력을 거의 그 상실한 것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돈바스 지역 그 러시아군 고위 군 장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한 달 동안의 작전이 군사 작전이 끝났다. 근데 그 한 달 작전에는 뭐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여러 주요 도시들을 포위해서 맹폭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점령을 빨리 해서 이제 괴로 정권을 세우는 것이 전쟁 목표로 보였었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예기치 않은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지금 주춤을 한자 이제 2단계 군사작전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러시아군 고위 군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적당히 해서 출구를 찾으려는 거 아니냐. 네. 워낙 손실이 심하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병참 문제에 걸리고 그러니까 푸틴의 또 내부에 조금 소란도 있거든요. 네. 뭐 추바이스 경제기획과 같은 경우는 항명해서 사임을 해버리고 뭐 국방장관이 후계자로 쇼이구라는 국방장관이 푸틴의 후계자로 꼽혀왔던데 아마 실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볼 때는 이 해외 정보 책임자는 또 체포까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부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병참 문제까지 이제 보급선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 이제 역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바라보는 측도 있거든요. 네. 푸틴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쟁이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코너에 몰릴 경우에 푸틴의 성격상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아에서 이미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무기만 사용하더라도 이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 화학무기를 사용해도 나토 전체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밖에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미국이나 나토의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시기를 맞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그 소형 핵 능력을 좀 작게 만든 그런 소형
전장 핵무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본인들이 지금 위협을 해왔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연설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연설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인데요. 1년의 그 정상회의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하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미국과 나토가 그냥 아무리 확전 위험이 있더라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더라도 그게 방사능이 이제 낙진이 전부 주변국으로 다 흘러가는데 그렇죠. 주변국들은 다 지금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나토 동맹국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나토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인륜 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쟁 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전쟁 범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끝내 핵무기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과 나토가 뭐 확전 피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때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아이고. 무언가는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분명히 상당히 그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가 주변 폴란드나 불가리아 심지어는 이제 발트 3국 이런 나라의 나토 동맹들을 공격하면은 나토 헌장 제5조 아티클 5는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은 전체 30개 동맹국이 모두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반격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그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제 세계 3차 대전 또 심지어는 뭐 핵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럴 정도 되면은 러시아 지도부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서방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희망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 파탄 아니면 민심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전쟁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러시아 군 병사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숨지고 있으니까 전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민심이 이미 이반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러시아 이 푸틴 정권의 핵심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이럴 때는 뭐 군사 쿠데타나 푸틴의 실각까지 오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권좌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가를 해서 체제 변동 리즘 체인지까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거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뭐 지금 뭐 쉽게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거의 그 2달째 지금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그 기로에 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전에 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브레즈네프인가 그때 당시 소련으로 해서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에게 네네. 네, 이 베를린 벽 허물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그거에 은근히 그걸 어떻게 보면 상기시킨 게 돼버렸거든요. 네네. 이 미스터 고르바초프 tear down the wall. 맞아요.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그거 외쳤다가 네. 실제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버리는 맞아요. 이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이번 바르샤바 연설을 통해서 상기시킨 것으로 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